복지 현장에서 본 이재명 정부의 변화. 안녕하세요. 복지 현장 15년 차 이미경 사회복지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 정말 우리 부모님께 도움이 될까요? 간병비 월 2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임플란트 2개에서 4개로 확대. 서울 강북구 햇살복지관에서 매일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제가 오늘 복지 현장에서 직접 본 진실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지 현장의 극적인 변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우리 복지관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9시 복지관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대기실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에요. 15년 동안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처음 봐요. 예전에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치료를 포기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국가가 도와준다니까 치료를 받아볼까요? 라고 말씀하세요. 박순자 할머니 78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편 간병비로 월 200만 원을 쓰시던 분이에요. 선생님, 이재명 대통령이 간병비 지원해준다던데 정말인가요?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기대를 품으시더라고요. 이재명 정부 노인복지 무엇이 다른가? 이재명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이 기존과 다른 점은 돌봄의 국가 책임제라는 철학이에요. 지난주 복지관에서 열린 신노년 정책 설명회에서 80세 김종률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내가 살면서 간병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핵심 정책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기존 개인 부담 하루 8만 원에서 12만 원, 월 240원에서 360만 원, 변경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 50% 경감, 임플란트 보험 확대, 기존 65세 이상 평생 2개, 변경 60세 이상 평생 4개로 확대, 노인 주치의 제도 확대, 목표 만성질환자 지속, 관리 시스템, 방법 동네 의원 연계, 맞춤형 건강관리, 복지 현장에서 본 어르신들의 현실. 15년간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죽을 때까지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한마디가 우리나라 노인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몸이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순간부터는 모든 게 가족의 부담이 되어버려요. 우리 복지관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78%가 간병비 때문에 치료 포기 경험, 임플란트 필요 치료, 포기율 85%, 평균 노인 가구 소득 월 150만 원 간병비 월 240만 원에서 360만 원, 실제 상담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김영수 할아버지 74세, 뇌졸중 후 간병비 월 180만 원으로 전 재산, 소진 최옥분 할머니 69세, 임플란트 6개 필요, 2개만 보험,
나머지 600만 원 포기. 박철민 할아버지 71세. 당뇨, 합병증으로 월 40만 원 의료비 부담. 정치권과 업계 반응 분석. 정치권의 지지와 우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후가 더 든든해질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돌봄. 국가 책임제는 어르신들에게 안정감을 줄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고등을 켰어요. 현재 29조 원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8년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에요. 보험업계의 기대가. 보험업계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환영하고 있어요. 간병비 부담이 줄면 요양시설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보험사들의 사업 기회가 되거든요. KB라이프 요양시설 3곳 운영 중. 신한라이프 올해 2곳 추가 개설 예정. 삼성생명, 한화생명 요양사업 진출 검토. 복지사로서 느끼는 기대와 우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지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복잡한 심정이에요. 기대되는 이유. 15년간 어르신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절감한 필요서. 간병비 문제는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의지. 걱정되는 부분. 과거 정책들의 현실 괴리 경험.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한 실질적 접근성 문제. 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취임 후 첫 정책으로 노인복지 선택, 돌봄의 국가 책임제 명확한 철학 제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세.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직접 복지관 방문, 정책 분석과 현실적 문제점.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 상세 분석,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의 혁신적 변화. 현재 간병비는 순수, 개인 부담이에요. 하루 8만 원에서 12만 원, 한 달이면 240만 원에서 360만 원이 들어가죠. 이재명 정부 정책으로 본인 부담이 50% 경감됩니다. 구체적 혜택 계산. 기존 월 300만 원 간병비, 개인 부담 300만 원, 변경 월 300만 원 간병비, 개인 부담 150만 원, 50% 절약, 연간 절약액 1,800만 원, 임플란트 보험 확대, 경제적 효과, 변화, 내용, 연령 65세 60세로 하향, 500만 명 추가 혜택, 개수 2개, 4개로 확대, 본인 부담금, 임플란트 1개당 100만 원 절약, 경제적 영향 분석, 개인 절약액 최대 400만 원, 4개 기준, 국가 예산, 연간 1조 8천억 원 플러스 5,500억 원, 수혜, 대상 약 800만 명, 60세 이상, 예산 논란의 진실, 15조 엔드, 1조 대립, 예산 추산의 극명한 차이, 정부 추산 15조 원 근거, 전체 65세 이상 인구 대상, 약 900만 명, 요양병원, 일반병원 모두 포함, 24시간 간병 서비스 기준, 즉시 전면 시행 가정, 병원협회 주자, 1조 2천억 원 근거, 중증 환자만 우선 대상, 일정 시간만 지원, 8시간에서 12시간, 단계적 점진 시행 전제, 기존 인프라 활용, 극대화, 현실적 예상치는 복지 현장 경험으로 볼 때 3조에서 5조 원 수준에서 시작해서 점진적 확대가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근거,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패턴, 재정 여건 고려한 우선순위 적용, 인프라 구축 시간 필요, 건강보험 재정 고갈 2028년 대응 방안, 현재 건강보험 재정 현황, 적립금 29조 원 2024년 기준, 연간 지출 증가율 8%에서 10%, 고갈 예상 시점 2028년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 확보 방안들, 건강증진기금 확대, 담배세 인상연 2조 원 추가 확보 가능, 주류세 조정연 5천억 원 예상, 탄소세 도입 건강환경 연계 재원, 일반 회계 지원 증대, 복지 예산 비중 확대 GDP 대비 12% 15%, 세제 개편 고소득층 과세 강화, 법인세 조정 대기업 사회적 책임 확대, 효율성 개선 방안, 중복급여 정리 연 1조 원 절약 가능, 부정수급 방지 AI 시스템 도입, 의료비 절감 예방 중심 의료로 전환, 신청 절차와 현실적 문제점, 간병비 지원 신청 프로세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필요 서류 준비, 의사진단서 간병 필요성 명시, 소득증명서 가구 소득 확인, 간병 확인서 간병인 자격 증명, 심사 과정 14일 소요, 승인 후 즉시 지원 개시, 현장에서 본 실제 문제점들, 복잡한 서류 준비, 지난주 최영희 할머니 72세 임플란트 신청을 도와드렸는데 필요 서류만 8가지였어요. 소득증명서, 진료기록부, 방사선, 촬영 결과, 치료계획서. 복지관 도움 없이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 디지털 격차. 80세 할머니가 온라인 신청, 현실적으로 불가능. 자녀들도 바쁜 상황에서 누가 도와드릴까? 정보 격차가 복지 격차로 직결. 여전한 본인 부담. 간병비 50% 지원받아도 하루 4만에서 6만 원 개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일반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부담. 임플란트도 완전 무료가 아닌 본인 부담금 존재. 복지관 현장 데이터 공개. 2024년 햇살복지관 상담 통계. 전체 상담 현황. 월 평균 상담 건수 450건. 의료비 관련 상담 65%, 290건. 간병비 문의 40%, 120건. 치과치료 관련 25%, 75건. 주치의 제도 문의 10%, 30건. 상담 내용 변화 추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간병비 문의 3배 증가 40건, 120건. 임플란트 상담 2배 증가 35건, 75건. 가족 동반 상담 5배 증가 주로 자녀들. 실제 어르신들 반응 정말 받을 수 있나요? 70%. 신청이 너무 복잡해요. 85%.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95%.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6개월 후 상상해보기. 그런데 신청하는 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복지관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포기했을 뻔했어요. 이것이 바로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에요. 현장 복지사가 제안하는 단계적 해결책. 15년 복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1단계 긴급 지원, 대상부터 우선 적용. 대상자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1순위, 중증 환자, 독거노인 2순위, 일반 노인층 3순위 점진적 확대. 장점, 재정 부담 분산으로 지속 가능성 확보. 가장 필요한 분들부터 실질적 도움, 시행착오 최소화를 통한 완성도 제고. 2단계 인프라 구축 선행. 필수 인프라.
복지관 보건소 연계 시스템 강화,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특히 농촌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오프라인 창구, 실제 개선 방안, 복지관의 전담 상담사 배치, 이동 신청 서비스 도입 마을버스 활용, 가족 대리 신청 절차 간소화, 3단계 점진적 확대로 안정성 확보, 5년 로드맵, 1년 2년차 긴급 대상자, 인프라 구축, 3년 4년차 일반 노인층까지 확대, 5년차 전면 시행 추가 혜택 검토, 재원 확보 계획, 세수 증대 방안과 연계, 민간 참여, 모델 개발 보험사 협력, 효율성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개인과 가족 준비 사항 체크리스트,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준비들, 정보 수집과 네트워크 구축, 해야 할 일들, 거주 지역 복지관 연락처 저장하고 정기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즐겨찾기 등록, 동네 주민센터 담당자와 친분 쌓기, 같은 처지 이웃들과 정보 공유, 모임 만들기, 복지관 상담, 시간 오전 10시 11시, 대기 저금, 건보공단 전화 상담, 오후 2시 4시, 연결 원활, 주민센터 방문, 오전 일찍 공무원 여유 있음, 서류와 문서 체계적 정리, 필수 준비 서류들, 소득증명서, 최근 3개월분, 의료진단서 주치의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통장 사본 급여, 입금 계좌, 보관 방법, 투명 파일 철회, 카테고리별 정리, 디지털 사본도 함께 보관 스마트폰 사진, 가족 공유 폴더 만들어 정보 공유, 가족 내 소통과 계획 수립, 가족 회의 필수 안건들, 부모님 의료비 분담 방안 논의, 장기 간병 시 역할 분담 계획, 형제자매 간 부담 비율 미리 합의, 부모님 의사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 아버님 정부 지원 받으시면서 편하게 치료받으세요. 형제들끼리 미리 계획 세워서 부담 없게 해드릴게요. 복지관에서 도움받을 수 있으니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복지관에서 본 변화의 신호들, 어르신들의 의식 변화, 과거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치료 포기 현재 국가가 도와준다니까 적극적 치료 의지, 통계로 본 변화, 자녀 문의 전화, 가족 동반 상담, 형제 자매 공동 상담,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 알려주세요.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확실한 일정 있나요? 성공적 정책 시행을 위한 제언,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 필요성, 어르신 눈높이 맞춘 절차 간소화, 원스톱 서비스 한 곳에서 모든 신청 처리, 대리 신청 허용 가족이나 복지관에서 대신 신청, 종이 신청서 온라인 못하는 분들 위한 오프라인 방식, 충분한 시범 운영 기간, 지역별 단계적 시행 서울광역시 전국 확대, 문제점 실시간, 피드백 현장 의견 즉시 반영, 급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차근차근 완성도 높이기, 지속적 모니터링 시스템, 정책 효과 정기 점검 분기별 현황 보고, 현장 피드백 수집 복지관 보건소, 의견 청취, 필요시 수정 가능한 유연한 정책 운영,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복지 설계. 제가 복지관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받는 혜택 때문에 우리 손자들이 고생하면 안 되지 않겠어. 이 말씀에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지혜를 봅니다. 복지는 현재와 미래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해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핵심 요소들, 세대 간 형평성 고려, 현재 어르신 지원 플러스, 미래 세대 부담 최소화, 점진적 시행으로
급격한 재정 부담 방지, 효율성 개선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 억제, 예방 중심 의료로 전환, 간병 필요성 자체를 줄이는 사전 예방, 만성질환 조기 관리로 중증화 방지, 건강한 노화를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 민관 협력, 모델 개발, 보험업계와의 상생 구조 만들기, 지역사회, 자원 활용, 극대화, 가족 돌봄 사회 지원 균형, 현장 복지사의 마지막 조언, 복지의 봄이 오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봄을 제대로 맞이하려면 우리도 준비가 필요해요. 현장 복지사로서 여러분께 드리는 5가지 조언. 1. 과도한 기대는 금물.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인 준비도 함께.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인내심 갖기기. 완벽하지 않더라도 점진적 개선 인정. 2. 적극적인 정보 수집. 복지관, 주민센터 적극 활용.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 공유 참여. 정확한 정보와 소문 구분하기. 3. 가족 간 소통 강화. 미리 준비하고 계획 세우기. 형제자매 간 역할 분담 논의. 부모님 의견 존중하는 분위기. 내 건강 관리가 최우선. 예방이 가장 확실한 복지. 정기 건강검진 빠뜨리지 않기. 운동, 영양관리 꾸준히 하기. 5. 이웃과의 연대. 혼자가 아닌 함께 준비하기. 정보 공유와 상호 도움. 복지, 공동체, 의식 함양.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복지 사회.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 정책 모니터링 참여.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과 건전한 비판. 부정수급 신고 등 투명한 복지 문화 조성. 세금 납부에 대한 자부심 갖기기. 이웃,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 혼자 사시는 어르신 안부 확인. 복지 혜택 정보 나누기. 디지털 격차 해소 도움 주기. 가족, 내 돌봄 문화. 효도는 의무가 아닌 사랑. 사회 지원, 가족 사랑 조화. 어르신 존중 문화 확산. 희망찬 미래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이 단순한 공약이 아닌 진짜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되기를 바라요. 복지의 봄은 이미 시작됐어요. 중요한 건 이 봄이 일시적인 훈풍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따뜻함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고 다음 세대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지 사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께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정책의 변화도, 실제 적용 사례도,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실용적인 정보들도 계속 업데이트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복지 현장의 진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나은 복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복지관에서 알려주는 숨은 혜택 10가지. 우리 가족 복지 계획 세우기, 체크리스트와 실전 팁.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복지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복지관에서 매일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이미경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